안녕하세요, 관극너 도아리입니다. 오늘 리뷰할 작품은 현재 블루스퀘어에서 공연 중인 바로 뮤지컬 레미제라블입니다. 이번에 공연장을 가보니까 로비 군데군데 꽤나 신경쓴 포토존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포토존마다 줄이 엄청 길었는데 사진 촬영하실 분들은 조금은 일찍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에 최재림, 김우영 회차로 다녀왔고요.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전 시즌에 한 번 보고 이번이 두 번째 관람이었는데요. 사실 전 시즌이 엄청 오래전이라서 이번이 사실상 거의 첫 관람이라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오래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가 좀 잊혀지지가 않아요. 8년 전 그 기억. 내용도 길고 막 캐릭터도 많고 그래서 거의 반훈수 상태에서 봤었거든요. 막 졸다가 막 멍 때리다가 뭐 이런 식으로 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 중간 탈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관람 때는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봐야지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두렵다. 또 중간 탈주하고 싶으면 또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한편으로 막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는 저번처럼 정신줄을 놓지는 않았어요. 대신 이번에는 관람을 딱 마치고 드는 생각이 이거 리뷰를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렇게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저에게 항상 고민과 걱정을 던져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솔직히 어디서부터 이거를 좀 손을 대야 할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작품도 완전 대서사시에다가 등장인물도 많고 어떻게 리뷰를 좀 해야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리뷰어 입장에서는 레미제라블이 솔직히 좀 어려운 작품인 것 같아요. 막 할 말이 막 그렇게 또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분석을 하자니 또 저 같은 또 뮤알못은 또 빡세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평소 하던 리뷰 방식과는 달리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포인트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방식으로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포인트, 방대한 대서사시. 타 뮤지컬 중에서도 뭐 10년 뒤, 뭐 20년 뒤 이런 식으로 좀 세월이 넘어가는 작품들이 있기는 하죠. 뭐 예를 들어 최근 라인업을 발표한 시뮤의 뭐 시라노가 또 있고, 근데 이 레미제라블은 수십 년이란 기간을 꽤나 꼼꼼하게 짚어 나가면서 대서사시를 진행해요. 그 대서사시 안에 여러 개의 이렇게 서사가 촘촘히 있더라고요. 감옥에서 나온 장발장이 은접시 사건으로 세 사람으로 뭐 탈바꿈되는 서사, 그리고 뭐 장발장과 팡틴의 서사, 그리고 그녀의 딸인 코제트를 양녀로 받아들이는 서사, 그리고 학생혁명을 주도하는 마리우스의 서사, 그리고 또 그 옆에서 그를 짝사랑한 에포닌의 서사, 그리고 또 마리우스와 뭐 코제트의 사랑의 서사, 그리고 또 장발장과 또 자베르의 서사, 그리고 또 테나르디의 부부의 서사까지 기타 등등 이 서사들이 몇십 년에 좀 거쳐 진행되는데 다 보고 나오니까 뭔가 좀 그 알 수 없는 지침이 저는 있더라고요. 나쁜 의미의 지침이 아니라 그 특유의 지침이 있었어요. 레미제라블은 조연이라도 서사를 되게 꼼꼼하게 챙기더라고요. 캐릭터들이 다 개인의 서사들이 있고 다 개인마다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개인의 배경들과 다른 개인의 배경이 막 섞여서 막 연결도 되고, 예를 들자면 마리우스를 짝사랑하는 에포닌의 서사와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사랑의 서사가 연관되는 게 단순히 에포닌이 짝사랑하는 마리우스가 다른 여자인 코제트를 사랑하는 게 아닌, 그래서 에포닌이 코제트를 질투하는 게 아닌 둘의 그 알 수 없는 미묘한 기류가 있죠. 바로 에포닌과 코제트는 원래 알던 사이였죠. 둘 다 테나르디의 부부 사이에서 컸으니까. 에포닌은 이 부부의 딸이라 사랑받으면서 컸고, 코제트는 거의 뭐 양녀도 아니고 거의 뭐 하녀로 받아들인 거라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이 둘의 입장이 좀 아예 이렇게 바뀌었죠. 테나르디의 부부는 망했고 코제트는 장발장 양녀로 들어가 귀한 대접 받으면서 사니까, 이런 둘의 서사가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런 미묘한 삼각관계 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서사가 되게 촘촘한 작품이라서 다 끝나면 뭔가 나는 좀 엄청난 작품을 봤어 이러면서 좀 지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러니까 중간에 한번 졸잖아요.
졸면 재미가 반감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장발장. 저는 최재림 장발장으로 봤는데 사실 캐스팅 발표 때도 그렇고 관람하고 나서도 든 생각이, 저는 솔직히 재림 장발장보다 재림 자베르가 더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뭐 못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목소리나 좀 풍채가 자베르 쪽이 더 저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장발장이란 캐릭터는 뭔가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다른 작품들처럼 주인공이 막 많이 등장하는 작품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넘버들이 진짜 빡세 보였어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 설명이 힘들긴 하지만 웬만한 발성법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음만 잔뜩 있는 캐릭터라 해서 고난도의 캐릭터가 아니라는 걸 이 장발장이라는 캐릭터가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자베르. 사실 이 자베르가 레미제라블에서 되게 재밌는 캐릭터거든요. 일단 따지고 보면 자베르는 그냥 충실한 공무원이죠. 맡은 임무를 되게 열심히 하는 캐릭터죠. 심지어 이 막에서는 목숨을 걸고 바리게이트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근데 극상에서는 묘하게 악당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발장이 베푼 뭐 은혜라고 해야 하나 뭐라 해야 하나, 아무튼 그 손길에 눈을 뜨게 되고 결국은 장발장을 나중에는 구해주죠. 뭐 물론 그전에는 장발장이 한번 구해주긴 했지만, 여기서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장발장에게 구원의 손길을 건네준 주교에 의해 장발장은 새 사람이 되지만, 장발장의 손길을 받은 자베르는 결국 나중에 다리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아무튼 이 자베르는 이번에 저는 김우영으로 봤는데, 저는 김우영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극장도 블루스퀘어니까 김우영 라다메스로 아이다 보고 싶다. 이게 바로 기적의 연결. 본인 스스로 더 깊은 미덕의 늪에 빠지게 된 그 연결. 네 번째 포인트, 팡틴. 팡틴도 되게 재밌는 캐릭터인데, 자베르는 극 중에서 재밌는 캐릭터였으나 팡틴은 되게 다른 의미로 재밌었어요. 팡틴이 극에서 필요 없는 캐릭터는 아닌데 극중 비중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조정훈으로 봤거든요. 굳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막 초반에 조금 나오고 2막 최종 엔딩 때 나오잖아요. 초연부터 조정훈이 해서 뭐 상징성 때문에 맡은 건지는 몰라도, 뭐 아이드림 어드림 때문에 맡은 건지는 몰라도 굳이? 라는 생각이 저는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조정훈님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팡틴이 분량은 적지만 작품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기 때문에 레미제라블을 저도 즐기면서 맛보면서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팡틴에게 그리고 이 뮤지컬 레미제라블한테 애정이 되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다섯 번째 포인트, 에포닌. 코제트가 좀 더 비중이 있는 캐릭터이긴 하지만 이 에포닌을 완속해라 품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에포닌 서사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과거 에포닌이 코제트보다 더 잘 나갈 시절에 뭐 코제트를 막 목살게 막 불었으면 꼴 좋다 뭐 이랬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마리우스를 짝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우스의 그 큐피트 역할까지 해주고 심지어 나중에는 총을 맞기까지 해요. 아니 무슨 이런 캐릭터가 있습니까? 에포닌 비중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레미제라블 서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런 캐릭터를 이번에 저는 루미나로 봤는데 처음 들어보는 배우분이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이번 레미제라블이 데뷔작이시더라고요. 노래나 연기 둘 다 진짜 엠포닌이에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딱 보고 느낌 왔어요. 뭔가 딱 뮤지컬 아이다에서 아이다 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계속 아이다 하냐고요? 죄송합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 One Day More. 뮤지컬 레미제라블에는 유명한 넘버가 상당히 많죠. 뭐 I Dream a Dream, 뭐 One Day More, One My One, Bring Him Home, 기타 등등. 이거 말고도 뭐 많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One Day More만 좀 끌렸어요. Bring Him Home 때는 와 최재림 와 되게 잘 소화했네. 이 정도 생각은 했어도 넘버 중에 확 끌리는 거는 역시 원데이 몰밖에는 없더라고요. 이 넘버를 위해 레미제라블을 봐도 본전을 뽑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넘버는 위대했어요. 레미제라블을 상징하는 넘버이자 굉장히 잘 만든 그런 넘버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레미제라블이 불행한 사람들이란 뜻인데 각자의 사연을 가진 이 사람들이 각자 내일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 거다 라면서 뭐 부르는 넘버잖아요.
일반 다른 뭐 뮤지컬의 떼창과는 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각자 제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자의 할 말이 결국 내일이 되면 신의 뜻을 알게 되리라면서 한 대로 뭉쳐지게 되죠. 재밌는 게 이 넘버가 결혼식 축가로도 많이 사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이 넘버가 결혼식 축가로 맞나? 뭐 물론 당연히 뭐 개사를 해서 부르겠지만 원데이 모어는 희망을 부르는 넘버라기보다는 비장함이 담긴 넘버라는 말이죠. 근데 결혼을 비장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결혼식이랑 뭐 하나도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굳이 이렇게 뭐 짚자면 한도 끝도 없죠. 뭐 이 분야 대표적인 넘버가 지금 이 순간 뭐 너의 꿈속에 서 있잖아요. 아무튼 그냥 뭐 멍멍이 소리 해봤고, 제가 원데이 모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제일 끝에 장발장이 내일은 멀리 떠나리 내일은 정의를 세울 날 이렇게 빠른 템포로 딱 부른 다음에 다 같이 단체 떼창으로 또박또박 내일은 신이 뜻한 바를 알게 되리라 딱 하면서 내일에 내일은 내일로 딱 하면서 딱 암전 딱 할 때 완전 미친, 완전 소름 돋음. 와, 나 잘하는데? 이게 뮤지컬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는 뭐 외국인 두 분이 계셨는데 막 박수 엄청 치시더라고요. 진짜 이 넘버 하나만으로도 뮤지컬 레미제라블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7번째 포인트, 왜 왔냐? 극 다 보고 나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1막 마지막에는 코제트를 데리고 급하게 떠난 장발장이, 근데 2막에는 바리게이트를 뚝뚝이 넘어서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왜 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좀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을 막 리플레이 돌려봤죠. 장발장이 에포닌에게 편지를 받아보고, 그래도 내 딸을 좋아하는 마리우스가 지금 위험한데 그를 도와줘야겠다. 바리게이트를 딱 넘어서 그를 도와주자 나 생각했지만 역시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난 나와 코제트만 생각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어린 청년들은 저기서 싸우고 있구나. 나도 같이 싸워야겠다 라 해서 갔는데, 마침 간 김에 마리우스를 뭐 구해준 거죠. 이거 근데 맞나요? 레미제라블 고수분들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레미제라블 리뷰였고요. 한번 별점 평가로 넘어가 볼까요? 뭔가 이번 리뷰는 두서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할만만 한 느낌이 드네요. 처음에는 뭐 또 별로 할 말 없다 해놓고 막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막상 하니까 되게 뭐 신나게 주저주저 거린 것 같은데, 만약 이 리뷰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킵 없이 쭉 보셨다? 그럼 여러분은 뭘 해도 될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레미제라블은 네임밸류에 비해 우리나라에 잘 안 올라오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예매 서두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만나요.